제가 나름 다카시 루미코의 팬입니다. 그리고 람마엔 나름 각별한 추억이 있는지라 리메이크 작품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은 저도 이번 람마 2분의 1은 크게 기대를 했어요. 한국이나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커뮤니티에선 이런 이야기가 꼭 있었죠. 람마는 절대 리메이크 못할 거라고. 이건 과거 작품이 단순한 명작이라 못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는 나름 저예산이라 신인 성우를 많이 썼는데 그 성우들이 하나같이 업계를 주름잡는 거물이 되어서 예산을 도저히 맞출 수 없기 때문이었죠. 특히 80년대 말만 해도 거품이 연재가 한창이라 광고가 많았던 반면 90년대에는 시장이 줄어들어 리메이크 못할 거란 반응은 더욱 많았어요. 하지만 일본에 넷플릭스가 진출하면서 일본 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동시 송출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이 갑자기 커졌고 그래서 양산형 애니메이션만 뽑아낼 수밖에 없던 일본 애니게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본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거물들만 출연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인 람마 2분의 1의 리메이크가 가능하게 된 거죠. 일본 쪽에서 투자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화에서 3화 정도까지 검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만 힘을 쏟았다고 하지만 넷플릭스는 방식이 달라서 일단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이후 요구사항이 날아오는 방식이고 그 요구사항을 위한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세 혼잣말처럼 3화까지 잘 나가다가 4화에서 곤도박질 치는 일은 잘 없다고 하거든요. 즉 저는 람마 2분의 1 리메이크의 퀄리티가 이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람마 1, 2화를 보고 작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후에는 스포일러가 듬뿍 담겨있으니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리메이크의 방향성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완전 신작적 리메이크입니다. 만화를 애니메이션을 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죠. 원작을 그대로 담다가 템포가 지루해진 일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오리지널로 만들면 원작 파괴란 비난을 받죠. 즉 원작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원작 이상의 감동을 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의미에서 리메이크는 더 어려워요. 특히 람마 같은 작품은 원작 만화가 워낙 전설이니 비교 대상이 많죠. 우리나란 과거 애니판하고만 비교하지만 일본에선 애니만이 아니라 원작 만화와도 함께 비교하니 난이도가 더 높은 겁니다. 한 예로 머리색을 들 수 있죠. 이번 리메이크에 사람들이 실망한 이유 중 하나가 머리색이 다르다는 건데요. 애니메이션에선 붉은색이었던 반면 리메이크에선 분홍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데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머리 람마는 엄밀히 말하면 애니메이션판 오리지널이기 때문이에요. 람마는 엄연한 소년만화이긴 하지만 쇼가쿠 국한의 소년 선데이는 순정만의 감성이 들어간 소년만화 잡지였고 그래서 초반 그림을 보면 순정만의 톤이 제법 강하죠. 즉 구판 애니메이션의 강렬한 붉은 톤보다는 순정만화 기반의 애니메이션의 톤이 원작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이건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작 만화에 가깝다는 이야기죠. 이 작품에서 강조되는 문구 중 하나는 완전 신작적이란 문구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판 애니처럼 오리지널이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원작만의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나간다는 내용, 그리고 완전 신작적이란 말은 원작대로만 만들지 않겠다는 뉘앙스잖아요. 즉 이번 리메이크는 어디까지나 원작 만화에 기반을 둔 작품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정답이라 할 수 있는 게 너무 원작 만화를 움직이는 데만 중점을 두고 만들면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의 템포가 조금 밋밋해지죠. 애니메이션을 움직일 때의 박력과 화려함이 사라진다는 건데 이번 리메이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죠.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만화가 움직일 때의 즐거움을 잘 보여줍니다. 시끌별 녀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쪽보다 훨씬 보기 편합니다. 왜냐면 시끌별은 일본 내에서도 나이 든 세대만 본 만화란 인식이 강하고 한국에서는 일본의 당시 사회상을 알아야 이해가 쉽다는 문제점도 있어 일본 문화에 밝은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람마는 상당히 대중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화, 정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리메이크도 이 점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리메이크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80년대를 강조한 겁니다. 보통 수십 년 뒤에 리메이크하는 작품들의 가장 큰 적은 스마트폰인데요. 당장 겐마가 엽서를 보내는 것도 2000년대를 사는 우리에겐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죠. 80년대 일본에서 국제 전화를 거는 비용은 2.5초당 10엔, 2000년대는 45초당 10엔인데
겐마가 직업이 지금인 만큼 돈을 제대로 벌 리가 없으니 제일 저렴한 엽서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 엽서는 겐마 부자의 형편이 상당히 궁핍하다는 점, 그리고 텐도가가 내리마고에 있다는 점을 들어 당시엔 비교도 저렴했지만 그래도 도쿄에 도장을 차린 나름 사는 집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실제로 훗날 겐마는 여기 얹혀 살게 되고 이후 연자분에선 람마가 아카네와 결혼해서 도장을 물려받길 원하죠. 통물근성이 강하니까요. 즉 이런 식으로 소품과 연출이 당시 시대상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니 서투르게 바꾸기보다 80년대로 고정한 것 같아요. 또한 아무리 일본이 변하지 않는 나라라고 해도 그때 내리마고와 지금 내리마고는 풍광도 다르고 땅값도 다르므로 이 배경을 두고 2000년대라고 우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정한 약혼자란 설정, 2000년 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외에도 섣불리 손대면 큰일 날 설정이 람마엔 제법 많습니다. 지금이야 수작으로 기억되는 구판엔이지만 사실 만화책과는 차이가 꽤 많았죠. 만화판에 있던 아카네 족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판 애니는 원작 만화와 꽤 많이 달랐어요. 만화책과 같이 보면 꽤 차이가 많이 보이죠. 하지만 리메이크는 만화판의 연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만화의 효과음을 살린 건데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나중엔 작품의 분위기를 살리는 감초 효과를 해요. 또한 먹구름이 낀 하늘을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는 등 정적인 화면의 정보량을 늘려 시청자를 지루하지 않게 합니다. 또한 완전 신자적인 만큼 애니만의 오리지널 연출도 많은데요. 약혼자 얘기를 듣자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 가운데 이야기를 듣는 건 약혼자라니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이냐 하는 그녀들의 심정을 표현하는 연출이기도 하죠. 이런 연출은 이후에도 계속되는데요. 구판 애니나 원작 만화에선 람마가 갯말 던지면서 표지판이 부러지고 겐마가 그 표지판으로 후려치는 장면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리메이크는 이 장면을 롱테이크로 잡으면서 저 표지판으로 뭘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죠. 또한 람마가 얻어맞는 장면은 오리지널 구도인데 만화책은 2권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죠. 2권 중반 전이 순정 만화라면 2권 이후는 소녀 만화입니다. 펜의 굵기도 톤의 사용도 색상의 지정도 미묘하게 다르죠. 즉 이건 만화 후반의 톤과 맞춘 흔적인 겁니다. 이렇듯 이 만화는 원작 만화를 그냥 옮긴 게 아니에요. 나비키가 소원을 추궁할 때 카스미의 눈동자가 움직이는 디테일 등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량이 제법 많은데 그래서 장면과 장면의 연결이 자유롭고 정지 화상이 나올 때도 화면이 놀지 않으니 시청자가 지루해야 할 틈이 없습니다. 즉 원작을 존중한 리메이크를 하되 요즘 애니에만 익숙해진 시청자, 람말 모르는 시청자에 맞췄다는 이야기도 되죠. 이렇게 하니 캐릭터 이야기도 쉽습니다. 람말 맞이하는 과정에서 캐릭터의 리액션은 제 자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죠. 이는 만화에도 구판 애니에도 있던 연출이긴 하지만 리메이크는 정보량을 늘려 성격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인터뷰에 의하면 아카네는 람마를 좋아했고 람마도 첫눈에 아카네에게 반한 후 일편단심이었다고 하더군요. 지도가 좀 없고 유부단해서 그렇지 이 작품은 그런 연출도 더욱 확실합니다. 람마가 아카네에게 첫눈에 반한 연출이라던가 아카네가 도우 선생 앞에서 머리를 만지는 연출도 나오는데 보통 여자들이 반한 남자 앞에서 머리를 만지잖아요. 람마는 초반부에는 캐릭터의 성격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흔적이 보이는데요. 천사인 카스미가 굳은 표정을 보인다던가 나비키가 멀쩡한 언니처럼 구는 모습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리메이크는 오리지널 연출을 넣어서 연재 과정에서 잡혀나간 캐릭터성에 맞는 연출을 추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쿠노가 변신하는 장면이라던가 후링칸 고교 방송부의 인터뷰 등 재미있는 어레인지가 꽤 많이 들어갔지요. 이건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 원작을 달달 외우는 제가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어레인지 덕분이었거든요. 성우들의 연기는 대단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탑티어 성우들이 한결같이 말하듯 아무리 고수라도 10대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발성은 따라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대신 연기력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늘었습니다. 구판에선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 나비키마저 가끔가다 소녀가 아닌 성인 여성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등 연기 톤이 망가지는 모습이 꽤 자주 보이는데요. 지금 이 성우들은 모두 일본의 탑티어 성우들이죠. 나비키 역의 다카야마 미나미는 당시보다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고 카스미는 확실하게 톤을 잡아 분위기를 살리죠. 경이로운 건 여자 람마 역의 하시바라 메구미인데요. 이번 리메이크는 전반적으로 작화가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당시보다 목소리를 더 어리게 연기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거의 60대니 소리 지르는 파워는 그때보다 못한데 대신 연기와 발성으로 딱딱 잡아나갑니다. 그래서 파워가 떨어졌다는 걸 눈치채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자 몸속에 든 남자의 정신, 여자란만 그래서 연기하기 어려운 캐릭터인데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잡아나가되 구판 애니와 비교해도 위화감 없게 표현한 거죠.
하지만 나란히 놓고 들으면 같은 대사라도 느낌이 확 다릅니다. 뭐 이유는 40년 전의 목소리를 더 이상 낼 수 없는 것도 있을 테고 40년 전 풋내기 신인의 연기를 이젠 못하게 된 것도 이유겠죠. 또한 남자 람마 역의 야마구치 카페 씨는 구판 애니 후반의 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구판 161화를 보고 리메이크 1화를 보면 그 톤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変身体質がバレなきゃいいんだ。早乙女ランマです。 왜 그가 실력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1화 마지막에 뺨이 부은 채라 발음이 무너지는 연기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可愛くね。可愛くない。 그 외 재미있는 건 텐도 카스미 역의 이노우에 키코시인데요. 이분은 그땐 처음 맡은 역이어서 연기력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평이었는데 이후엔 여러가지 배역을 거치면서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은 그 연기력을 바탕으로 초짜 시절 카스미의 톤을 완벽히 연기하고 있어요. 그 자전거 고수가 자전거 못하는 연기라는 그런? 이 작품은 원작 만화를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연출을 넣어서 새롭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구판 애니메이션도 철저히 의식한다고나 할까 충분한 경의를 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당신들의 과거 작품이니 당연하겠죠. 오프닝의 권법 연출은 아무리 봐도 구판의 1기 오프닝을 의식한 연출이고 2화부터 나오는 두 사람의 관계 설명하는 도입부는 물론 분위기나 톤, 노래의 장르도 구판 애니의 오마주죠. 다만 엔딩은 정반대 컨셉으로 이쪽은 원작 만화의 원래 컨셉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람마는 코미디 만화죠. 사람이 특유의 포즈로 뻥뻥 날아가는 개그 액션 만화. 그런데 초창기 람마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림체도 분위기도 꽤 달랐죠. 지금은 전설이 된 람마지만 연재 초기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반 구도는 사춘기 소녀인 아카네가 연상인 도우 선생을 좋아하는, 하지만 그는 언니를 좋아한다는 전형적인 소녀 만화의 구도였는데 문제의 이 만화는 소년지에 연재된 소년 만화였다는 거예요. 물론 루미코 여사가 실수했다기보다는 소년 썬데이란 잡지 자체가 순정 만화에 가까운 소년 만화가 연재되는 곳이니 아무래도 톤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문제는 첫 연재 문구를 보고 무술 액션 만화를 기대한 사람 혹은 시끌별 녀석들과 같은 톤을 기대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즉 완성도 높은데 소년 만화는 아니라는 점, 게다가 기존 루미 작품에 성향이 많은 점도 있어 당시 람마는 기존 작품의 작가 복제란 오명도 썼었어요. 람마는 루미 작품의 지대성이라고 하죠. 람마 보자는 시끌별 녀석들의 후지남이 부대에서 나왔고 아버지 쪽이 막장이라는 것, 자식의 성 정체성이 모호한 점이 똑같습니다. 다만 류노스케는 아버지가 남자처럼 키웠을 뿐 진짜 여자죠. 참고로 그녀의 약혼자인 히오와터리 나기사는 생긴 건 이렇지만 남자인데요. 이쪽은 훗날 람마의 약혼자인 텐도 아카네와 쿠온지 우쿄를 합친 듯한 캐릭터입니다. 이 둘은 시끌별의 술명을 늘려 장기 연재하게 된 계기니 작가에겐 특별히 중요한 캐릭터겠죠. 그래서 람마에서 다시 부활한 게 아닌가 합니다. 즉 람마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기존 작품에서 따온 모티브가 많고 그래서 처음엔 연애 노선, 다른 남자를 가슴에 품은 여자를 주인공이 좋아한다는 설정이 매종 일각과 닮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여하튼 비판이 일자 람마의 톤은 극적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작가의 역량이 드러납니다. 보통 소년점프의 만화를 보면 톤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작가가 서투른 경우도 있지만 유우베서처럼 작가가 일부러 티를 내는 경우도 있죠. 편집부 골탕 먹이려고. 하지만 람마는 이권에서 머리카락이 잘리는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작품의 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무심코 보면 톤이 바뀐 것도 몰라요. 의식하면서 찾아야 보입니다. 만화를 보고 리메이크를 보신 분들 혹은 구판 애니를 보고 리메이크를 보신 분들도 그림체가 이상하다는 평가를 하시는데 원작도 1권 초반과 2권 후반은 그림체가 다르고 1권 초반의 컬러 원고와 3권의 컬러 원고는 색은 물론 색을 넣는 방식 자체가 다르죠. 뭐 그래서 리메이크도 그림이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하고 색상 톤도 순정 만화틱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원작 파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엔 작가가 직접 검수하셨다고 하고 다른 작가라면 모를까 다카시 루미코 여사는 업계의 파워도 파워지만 애니화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분이라 이런 변화는 작가의 의도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원작을 의식하고 배제한 부분도 꽤 보입니다. 바로 선정적인 묘사죠. 람마는 연재 당시에 일본에서 말이 많았죠. PTA 등 사회단체가 온갖 압력을 넣었는데 그래서 구판 애니메이션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꼼수를 썼어요. 만화에선 나무 위에 올라간 람마의 다리가 강조되는데 PTA에서 이게 교육이 안 좋다면서 딴지를 걸었죠.
그래서 구판 애니메이션은 이를 피합니다. 지적당한 장면만 안 보여주는 거죠. 구판 애니에선 이 부분에서 상반신의 컷만 잡아 지적당했던 장면을 피하되 대신 다른 구도의 컷을 잡아 람마가 작품 최강의 몸매를 가졌음을 강조하는 연출을 하죠. 그런데 리메이크에선 아예 원작에 없던 속바지를 입혀버렸습니다. 리메이크는 원작만의 구도나 장면을 그대로 살리되 컷을 틀거나 뭔가를 입히거나 반대로 묘사를 안 함으로써 애로한 요소를 거의 없앴는데요. 이건 만화, 구판 애니보다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애초에 원작 만화, 구판 애니도 PTA 등의 사회단체 혹은 시민기관이나 방송의 윤리기구의 압박을 상당히 받았는데요. 80년대도 그랬던 작품을 지금 그대로 표현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원작의 애로움을 강조하면 정말 큰일 나는 시대예요. 여자 람마의 성우 하시바라 씨도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당시에도 힘들었고 지금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없이 언급했고요. 게다가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해외 시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이게 일본 내에서도 문제지만 해외에선 더 문제입니다. 서양권은 잔혹한 묘사엔 관대해도 성적 묘사엔 가차없는 데다 최근엔 정치적 올바름 이야기까지 나와서 까딱 잘못하면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품에서 그런 표현을 없애는 건 원작 파괴일 테고 그러니 결국 묘사를 어설프게 하고 구도를 바꾸고 그림을 단순하게 하는 것 이게 최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대신 원작의 분위기를 잘 살린 화려한 오프닝 그리고 더욱 박력 있는 액션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적어도 2화까지 본 소감에 의하면 색상의 톤이 낯설다는 느낌은 이해가 가지만 작화도 좋고 액션도 좋고 세세한 동작, 배경의 디테일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성우들의 연기도 좋아서 보는 내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작품, 잘 나온 작품이라 생각해요. 아직 최종화까지 나오지 않아 전체적인 성적은 알 수 없지만 각종 사이트에서의 평점도 아주 높은 편이니 부디 이대로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다만 시끌별 녀석들의 사례로 볼 때 모두는 무리겠고 일부 에피소드를 엄선해서 제작하겠죠. 그게 쇼가쿠칸 애니의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구판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는 느낌으로 리메이크는 원작 기반 애니메이션으로 즐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즉 재밌게 봤고 앞으로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